1억을 함부로 넣었다가 크게 하락을 하면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종목에선 가능해요. 이런 자리에서 1억. 네, 안녕하세요. 증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차트를 어떻게 좀 제가 보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까지는 EPS, PER 좀 이론적인 거, 너무 이론적이고 계산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죠.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이고, 차트 활용에 대해서 좀 익히면은 조금 더 주식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재밌게 주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 활용하기 1편이고,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좀 예시를 드릴 건데, 호텔신라랑 헬릭스미스, 예전에 이제 바이로메드였죠.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예시로 들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제가 비유를 좀 드려볼게요. 좋은 토양에서 적절한 햇빛과 강수량이 있어야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이란 무엇이냐? 좋은 토양이라는 것은 저평가이고 본래의 가치보다 낮게 거래가 될 때가 저는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몰렸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관심이 좀 멀어져야 이제 저평가 구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이고 그 바닥권이 확인이 되었을 때, 확인이 된다는 거는 쌍바닥 이상이 확인이 되었을 때가 저는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직접 보면은 이런 구간이 이제 좋은 토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치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그리고 바닥을 최소 2번 이상, 쌍바닥 이상을 확인한 그런 구간이 저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이 저는 아주 좋은 토양,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적절한 햇빛이랑 강수량은 무엇이냐? 햇빛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재라든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모멘텀, 대신 조건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되어 있지 않아야. 반영이 이미 다 되어버린 호재들은 더 이상 호재가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악재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호재가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햇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호재가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 흑전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G가 화해 압박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5G의 어떤 큰 호재죠. 그런 것을 이제 햇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삼성의 비메모리 투자가 지속되는 것이 어떤 비메모리 관련주의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멀리 있으면은 주가가 잘 반영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신도시를 건설을 한다고 치면은 신도시가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두 달 만에 다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최소 뭐 한 3년, 5년, 10년 넘게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후에나 주가에 반영이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이 이어지기는 좀 힘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그 호재가 너무 다 빨리 반영이 돼 버렸으면은 햇빛이 너무 세면은 다 타버리듯이, 너무 가까이 호재가 너무 빨리 반영이 돼 버리면은 너무 급등했다가 순식간에 급등했다가 금방 급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은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무슨 종목이든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 없이 가는 주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창 우리 바이오주가 떴을 때도 신라젠도 그 조정을 항상 거쳤어요. 조정 없이 이게 거의 10배 넘게 간 종목이잖아요. 하지만 이 신라젠도 조정이 거쳤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조정이에요. 이런 거 조정이고, 이거는 이제 기간 조정이 있는 거죠. 지금 2배 오른 시점에서 기간 조정이 있었던 거고, 계속 오르다가 여기도 이제 또 조정이죠. 그래서 적절한 햇빛과 강수량이 있어야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헬릭스미스를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헬릭스미스는
일단은 그 지금 본래 가치보다 저평가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하면은 사실 이 바이오 주식이라는 게 가치를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가치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신약이라는 것이 어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신약의 나름의 그런 가치 평가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들 말이죠. 이런 구간은 절대 깨지 않죠. 그리고 쌍바닥도 단기 쌍바닥도 이뤘어요. 그리고 장기 쌍바닥도 이뤘고 이런 구간은 쉽게 깨지기가 힘든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저평가 구간이었고 그리고 쌍바닥 대바닥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재가 있느냐 햇빛이 드느냐. 일단은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으면서 거의 10% 넘게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나서 더 추가 하락하지 않고 원래 이게 14만 원 정도의 유상증자 가격 더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더 깨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쌍바닥이 확인된 구간들이 어떤 매수의 기회였죠. 물론 저도 뭐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말씀드렸는데 이 헬릭스미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왜냐면은 저평가 구간이고 쌍바닥을 만들었고 호재랑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있죠. 이게 신약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임상 3상이 10월 달, 11월 달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물론 바이오주들은 임상 상상에 갑자기 발표가 미뤄지고 급작스러운 우리 코롱 티슈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악재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은 또 폭락을 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기대감이 지금은 여기서는 기대감이 거의 이제 다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대감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뭐 저는 지금은 매수는 하진 않았어요. 다른 바이오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인데 마침 오늘 좀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은 어떤 게 좋으냐? 저희가 이 아이디어가 틀렸으면은 아이디어가 틀리게 된다면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20만 원에 샀다고 치더라도 손절가를 18만 원에 잡으면은 마이너스 10% 안에서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가 맞았으면 최소 20% 이상, 더 많게는 30%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비대칭 수익 위험 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좋냐면은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급등하는 어떤 테마주들 있잖아요. 뭐 지금 요즘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런 거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급등하는 종목에 뭐 작게는 1,000만 원이나 뭐 많게는 5천만 원, 1억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1억을 급등하는 비트코인 종목에 넣으실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넣기 힘들죠. 1억을 함부로 넣었다가 크게 하락을 하면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종목에선 가능해요. 이런 자리에서 1억, 조금 자금 운용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1억 넣을 수 있어요. 더 크게도 넣을 수 있고요. 왜냐면은 하락할 가능성도 낮고 하락을 했을 때 손실 폭도 낮고 대신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자리들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좀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한 상태고 약간 수익 구간에 있다가 지금 좀 5% 넘게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전 저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추가 매수를 했어요. 추가 매수를. 물론 제가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저의 그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호텔신라는 딱 한 가지만 좀 보고 있어요. 매출액, 면세점 매출액. 면세점 매출액이 사실 호텔신라의 실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5월달 면세점 매출액이 2조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3월 달에 2조 1천억 원까지 찍었다가 4월 달에는 2조 원을 조금 깼죠. 2조 원을 깼는데 3월, 5월 달에 다시 2조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호텔신라의 2분기 영업이익은 예상 컨센서스, 최소 예상 컨센서스고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EPS와 PER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은 3월달 기준으로 EPS가 한 1200 정도 나왔어요. 1200 정도 나왔고 이게 6월달에도 비슷한 수치로 계속 유지가 되면 5000, 최소 5000 정도 EPS가 나온다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펄을 몇으로 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제조업이나 뭐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펄을 20 이상으로 주기가 좀 힘들지만 호텔신라는 예전에 뭐 30, 40까지도 갔었고 지금은 현재는 퍼가 20도 되지 않아요. 9만 원, 10만 원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퍼가 20도 되지 않고 만약에 펄을 20으로 줬다고 치면은 최소 10만 원이고 그 이상 준다면은 11, 12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레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오늘 전자상거래법 강화는 부정적이지만 호텔신라에 미친 영향은 없다로 하고 있고 지금 주가가 좀 최근에 좀 하락을 했어요. 단기간 한 달 정도 조정이 좀 있었는데 하락한 이유가 저는 첫 번째가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있으면 아무래도 미국인들의 심리가 소비 심리가 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첫 번째고 전자상거래법 법안 때문에 그 면세점 매출액이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5월달 면세점 그 매출액이 2조 원대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영향이 없었던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서 제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의 아이디어가 틀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이 지지선을 깨고 하락을 하겠죠. 그럼 저는 뭐 한 6% 정도 손실을 보고 손절을 칠 거예요. 손절을 칠 건데 만약에 저의 아이디어가 맞는다면 최소 20% 정도는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안전하고 비중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크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비중을 크게 실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크고요. 비중이 크면 당연히 수익금도 크겠죠. 네, 이렇게 엘릭스미스랑 호텔신라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떤 저의 투자 방법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본인만의 또 스타일과 본인만의 그런 패턴으로 좀 바꿔서 자신만의 그런 매매법을 만들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